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렸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큰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상황 자체를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대로 계속 V자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21선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21선이 서서히 꺾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7월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다행히 지수는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양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매도하던 그 흐름을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섰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조 가까이를 같이 매도를 했던 그 3일 동안 매수를 좀 했지만 그래도 한 절반도 매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이 코스피를 100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나아갔고요. 지금 확실히 코스닥은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들이 모여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유효한 점, 그래서 코스닥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힘을 실고 있죠, 코스닥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8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8원 정도 떨어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좀 내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고요. 유로톡스가 또 이제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유럽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시작했고요.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예측이 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사실은 저번에 이제 1.4%인가요? 1.5%를 넘어갔을 때는 그 배당률의 주식의 배당률보다 높은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국채금리 시장으로 모일 수 있다라고 그런 위험 신호까지 보내곤 했었는데요. 어느덧 그 아래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던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한번 급락을 했던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다시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 상황을 낙관할 수 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지금 확산에 대한 기로와 그 다음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로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지금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면 증시가 거기에 맞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증시 마치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26,050원 마무리를 했고요. 조금 올라서 상승을 좋게 시작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두산중공업 확실히 이 주가가 좀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들고 있고요. 이 23,000원이라는 저점을 잡아놨는데 그 저점으로 가지 않으려고 확실히 아래쪽으로 가는 그 하방 경직성이 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슬슬 뭔가 이 라인 자체를 좀 굳혀가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이벤트가 있죠. 7월 21일에는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신주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21선 라인을 지키면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주 상장 물량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갈 것인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켜보시고 네,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그 신주 물량이 좀 풀렸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저번 달처럼 이 6월 달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지금 7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다.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네, 고점을 찍고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는 거래량이 조금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그 뜨겁던 6월 달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26만 주 매도를 좀 했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투자 물량이고요. 투신과 보험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 조금 매도를 했는데요. 상호펀드는 매도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좀 하다가 한 번에 이제 크게 200, 40만 주 정도인가요? 24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네,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산중공업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그 중요 이벤트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좀 줄지 않아서요. 여전히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1,500만 주까지 늘었다가 오늘 1,480만 주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높은 공매도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1,700만 주를 찍고 나서도 계속 이 상환이 좀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번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는 1,500만 주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000원에 1,500만 주면 상당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HLB인가요? 네, 우리 한국투자연합회에서 HLB를 상대로 공매도를 척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게임스타과 같은 그런 매수 운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크게 매수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이 두산중공업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게임스탑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이제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한국투자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있죠? 네, 신용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130만 주, 상환이 94만 주로 조금 더 체결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대차 잔고는 낮은 이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추가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주 아래로 이제 대차 잔고가 떨어졌다는 점. 하지만 공매도 잔고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좀 아쉽긴 하지만 대차 잔고가 이제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정 물량이 47만 주에서 오늘 이제 30만 주로 잡혔고요.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틀 동안 12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한번 매수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에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외국인 보유를
8.1%까지 늘렸습니다. 원래 이제 6.8%대였나요? 그때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두산중공업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또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과 GS가 이제 투자를 한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원전 시장을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 회동을 하면서 현지 투자에 이제 관심을 표명을 보였고요.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루마니아 진출을 모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동유럽 쪽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각국을 돌면서 이제 SMR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두산중공업은 미리 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정부와 회동해서 협력 방안을 검토를 하고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플루어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고요. 그들은 현지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가 열려 있으며 모든 기회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루마니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2019년 3월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와 SMR 사업 기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루마니아 SMR 도입에 뉴스케일 파워가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SMR에 대한 입지가 높아지고 그 수주량이 많아질수록 두산중공업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이제 이 미국 에너지부 지원에 힘입어서 SMR 상용화에 앞서고 있고 2023년 미국 아이다호주에 2720메가와트 규모의 SMR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 기자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빠르면 올해 첫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중공업의 이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거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주가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중공업의 본격적인 협력 관계는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고요. 내년에 이제 체코와 폴란드 원자력 발전 이런 수주권과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그 공사죠. 본격적인 수주와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연도가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내년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재진입을 위한 그 시기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진입하고 뭐 굳이 급하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무게를 잡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내일은 이제 좀 올라서 이제 상단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자, 신주 상장 전에 과연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